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4번째 시민경찰 TV 방송은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고 있는 미린의 리조트를 방문하여 재난 피해자, 상담 활동가 등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김수민 선생님과 함께 각종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민경찰 TV에 첫 출연하셨는데 우리 저기 카메라 좀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시민경찰 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행정전담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재난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위기 개입 상담을 하는 심리 상담 센터입니다. 네. 그러면 재난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화재라든지 또 아니면 풍수해 또 아니면 대형 어떤 선박 교통사고 그런 것도 이제 해당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재난 상담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혹서기하고 혹한기에 또 이제 진행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난 피해자 분들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 또 적십자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니만큼 예. 그 적십자 결연 세대 분들 중에서 이제 독거노인 분들께 혹한기 혹서기에 잘 지내시는지 안부차 심리 안부 지원을 상담 하고 이제 있습니다. 같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그쪽에도 이렇게 이제 상담을 개입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것들인가요? 그런 상담은? 올해 이제 적십자에서 마음 안녕이라는 캠페인을 예. 진행을 하였는데 이 캠페인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많이 답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로 인한 이제 심리적인 환기를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에 방문해서 집단 상담을 진행했던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안녕 프로를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에 이제 그 나온 어린이들, 네네.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심리적 지원이 진행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국에 이런 그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가 적십자가 있는 곳이면 다 수탁 운영을 하고 있어서 17군데가 지금 운영 중에 그러면은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각 시도 17개 이제 그 대한 적십자사 내에 네, 우리 이제 그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가 이제 위치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재난 그 심리회복 지원센터에 상담 활동가로 또 이제 근무하려면은 네. 그 이제 위촉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이 또 위촉 대상자들인가요? 저희 재난심리 상담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네. 계신데요. 이제 교수님, 상담심리사, 이게 임상심리사, 예. 간호사,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 또 사회복지사, 아니면 상담을 이제 전공으로 하신 석사, 박사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직업군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재난 피해자들을 상담에 개입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재난 그 피해자들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적십자사 내에 있는 재난 심리회복 지원센터 상담 활동가들한테 연계가 되고 있는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 적십자에서 구호 물품이 나갈 때 네. 이제 해당 대상자분들이 구호 요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개인정보 제공 항목에 재난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에도 동의를 하시니까 이런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체크를 하실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십자사에서 이제 이렇게 구호 물품을 이제 전달하면서
이제 심리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네. 우리 이제 상담 활동가들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심리 지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선에 이제 그 상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상담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그 물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민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만 왜 양수기를 안 주느냐, 지금 물이 이렇게 자꾸 이제 침수가 되면은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이제 밖으로 이제 내보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항의성 전화는 혹시 센터로 오는 건 없나요? 간혹 있으십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이 심리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물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내내 같은 기간 아니냐, 연계해달라, 아니면 물품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하시는 전화도 가끔 해주시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에 직접 직접 또 이렇게 연락드려서 연락을 드려서 네, 이제 도움을 받을 네, 수 도움 있도록. 받으실 수 있게끔 하고 아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민원센터나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런 그 재난 피해 대상자 중에 이제 제가 보더라도 그 무연고자,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이 침수됐다라든지 아니면 화재로 집이 이렇게 다 불에 탔다라든지 네. 했을 때 임시 거처를 어떻게 이렇게 마련하고 있나요, 어디서? 사실 이제 그건- 제가 실제로도 네. 이번 풍수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 네. 독거노인이신데 네. 혼자 대피해 계신 어르신을 네. 뵀었어요. 이제 지자체에서 마련해준 이제 임시 숙소에 묵고는 계셨는데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이제 어디는 이제 그 동네별로 네. 이제 마을 해관이라든지 이렇게 네. 임시거처를 또 제공도 해주고 네. 또 이제 단체로 어떤 대규모 이렇게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라든지 그렇게 강당 같은 것도 또 이제 이용하고는 하죠. 네네. 야, 그러면은 이런 무연고자들이 이제 그 어떤 화재라든지 풍수해로 집을 잃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게 그렇죠, 별로 이제.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담에는 이제 화상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대면 상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현재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어떤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많이 네, 대부분 이제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네. 꼭 이제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그분들이 경우에는 있을 때는 네,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네,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또 네. 협의하셔서 가능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형 재난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올 여름 그러니까 이제 8월 초부터 해가지고 정말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기도 일원이라든지 그 풍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마 경기도 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우리 상담 활동가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그 진출도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대면 상담이 이제 부스를 차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면 이제 가서 상담 활동가 분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상담 활동실을 조금이라도 좀 꾸며놓고 이재민 분들이나 이제 피해자 분들이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운영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듣기는 이제 지난번에 그 화재 피해로 또 이제 화재가 또 대형 화재가 몇 번 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네. 난 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또 나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풍수해가 심하기 전에 네. 일주일 전에 이제 이천 광고동에서 신장투석병원에 화재가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고 연기를 마시고 이제 네.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장례식장에 저희가 장례식장까지 나가셔가지고. 방문해서 하루 정도 이제 필요한 분들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 이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장례식장까지 이제 진출을 하셔가지고 거기 계신 어떤 그
피해자들 그분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고를 또 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그 재난 피해자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PTSD, 예상 후 스트레스 어떤 장애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이제 심리 검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떤 척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네. 내려준 매뉴얼에 따라 척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초기 상담의 경우에는 단축형 척도를 먼저 진행해서 네. PTSD 점수랑 우울, 불안, 자살 사고 점수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해서 절단점 이상이 나오시면 심층형 척도를 활용을 하는데 이 심층형에는 우울과 불안 점수를 얼마나 더 이제 더 심화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척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리 척도 이렇게 검사 결과 우울이라든지 어떤 자살 위험, 그러니까 중증 대상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 상담 활동가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회기를 연장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또 연결을 해드리나요? 사실 대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해서 네. 이제 병원에도 같이 가시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대상자가 원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활동 라포를 이미 형성한 상담 활동가와 더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상담 활동가들하고 좀 지속적인 그런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보니까 여기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은 우리 이제 심리회복지원센터 치유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이런 어떤 힐링 캠프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네. 되었는데요. 아, 원래 첫 이번에 이제 이건 네, 첫 맞습니다. 사업인가요? 원래 취지는 재난 피해자분들이랑 구호 인력을 위한 그런 치유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힐링을 통해서 일상으로 더 빠르게 복귀하시고 심리적으로 환기도 하시라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행사에서는 재난 피해자분들이랑 상담 활동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이제 그 주간에 네. 우리 이제 그 재난 피해자라든지 또 이제 상담 활동가들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껴본 게 이제 아 이렇게 이제 함께 또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또 함께 이제 또 어떤 자연과 또 이제 자연을 통해서 또 힐링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복하기 좋은 이런 치유 장소 같습니다. 이런 데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어떻게 확보가 된다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좀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재난 피해자들의 회복이 빨리 좀 진행되라고 좀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난 심리회복 지원센터에 이렇게 지금 이제 근무를 해오셨잖아요. 이제 네. 오랜 시간 동안을. 그런데 우리 이제 김수민 선생님을 보니까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담 활동가들 또 교육 또 이제 아니면 워크숍 또 이제 아니면 심리 지원 연계 또 홍보 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 이렇게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직원분들이 센터에서 다 이제 모든 이제 전담 고생하시겠죠. 인력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일단 혼자서 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내가 이끌어야 한다 아니면 내가 통솔을 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상담 활동가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력불로 이제 구성이 돼 있지만은 그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나이가 젊은 편이지만 상담 활동가 분들은 이제 연륜도 그렇죠. 있으시고 네, 한참 네. 저보다 이제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네.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응대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이제 보람 있었던 일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저희 이제 어르신 분들께 어떤 저희 센터에서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복지관 서비스나 행정복지센터 서비스를 연계해드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아, 그럴 때 이제 대상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네. 참 또 이렇게 이제 보람을 느끼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내일까지 정말 여기 오신 우리 대상자분들, 참여하신 분들 정말 안전에 유의하시고 행사가 아주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 시민경찰 TV는 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경찰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이제 그 구독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업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국에서 아무 데서나 1670의 9512번을 누르시면 가장 가까운 전국 센터로 연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재난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셔서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정보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김수민 선생님과 함께 진행한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서비스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